류에이마루 조난 사건이란 1926년 12월 와카야마현의 어선인 류에이마루가 치바현 조시의 앞바다에서 조난되어 승조원 12명이 모두 사망 및 실종이 된 사건입니다. 어업 종사 중 엔진이 고장, 북태평양을 약 11개월간을 표류했죠. 그 사이 승조원들은 전원 사망했지만 선체는 북미 대륙 서해안으로 떠내려왔습니다. 해난 사고로 생존자가 없었던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조난의 원인이나 경과를 알기가 어렵지만 이 사고에서는 선체가 침몰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된 항해 일지가 남아있어 그 표류의 자초지종과 경위가 판명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의 경위, 조난, 그리고 표류에 대해 알아보죠. 조난당한 류에이마루호는 와카야마현에 적을 가진 42톤짜리 소형 동력어선으로 1924년 가을에 건조된 디젤 기관이 장착된 당시로선 우수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부분 어선들과 같이 무선 통신 장비는 없었습니다. 승조원은 선장인 미키 도키조, 마츠모토 겐노스케 등 12명. 12월 5일 가나가와현의 미사키 항구를 출항, 치바현 조시 앞바다에서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류에이마루호는 이를 피하려고 조시항으로 6일 오전에 들어왔는데 선장은 엔진을 재정비 후 7일 오후 다시 출항. 대략 100km 해역에서 참치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기압이 통과한 후로 서쪽에서 부는 계절풍이 강해 거친 날씨였죠. 미사키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 항해하던 류에이마루는 12월 12일 오전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가 끊겨 운행의 자유를 잃고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일지에는 12일 오전 중 갑자기 크랭크 부분이 부러져 살짝 사안이 심각해졌다. 어쩔 수 없이 돛을 올리고 운도 안 좋게 부는 서풍에 배를 흐르게 내버려 두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대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배의 기관은 건조 당시부터 결함이 있었고 제작한 와카우라 철공소는 조난 후 도산한 것 같습니다. 계절풍은 15일에는 잦아들었지만 류에이마루는 계속 표류하며 조시의 동쪽 1600km 부근까지 흘러가고 있었죠. 승조원들은 보조도치를 올리는 등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당시 소형선은 기관 출력이 낮아 보조로 돛 설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다시금 계절풍이 불기 시작하며 허사가 됩니다. 이날 처음으로 북쪽에서 오는 20톤급의 어선을 보고 구조를 요청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구조도 되지 못하고 선장은 표류를 결심. 배에 적재되어 있던 식량과 포획한 어류 등으로 4개월은 먹고 버틸 수 있다고 전하고 선원들도 동의했죠. 일지에는 어선, 화물선, 외항선을 목격하고 구조 깃발을 올리거나 횃불로 구조 신호를 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 뒤로도 다른 선박의 구조 없이 서쪽으로의 범주도 실패. 계속해서 부는 서풍으로 선원들은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선장 미키 도키조는 26일 마침내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을 거슬러 일본 본토로 돌아가기보다는 그 바람을 타고 미국까지 가기로 한 거죠. 결단을 내리기 전날 일본에서는 다이쇼 시대가 끝나고 쇼와 시대로 바뀌었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2월 26일 미국행을 결정하고 동쪽으로 항해를 개시했죠. 일지에는 26일 드디어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닻을 올리고 돛을 감고 바람을 7, 3으로 받아 동쪽을 향해 나아갔다. 26일
11시간을 계속해서 흘러갔다. 그 후 기관 수리도 행해졌지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일지에는 1월 18일에 기계 수리 완성 18일 오후부터 항해 가능 이라는 기술이 있어 발견되었을 때는 실린더 하나의 윗부분이 벗겨져 있었고 볼트가 떨어져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료에이마루에는 식량이 비교적 풍족하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표류 당시의 점검으로는 쌀 240kg, 간장 석대, 된장 한 관의 부식, 그리고 무, 우엉, 감자 같은 채소와 조업으로 얻은 참치, 상어, 오징어 등의 생선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약 4개월은 버틸 수 있을 거라 보았고 이후에도 종종 새를 잡거나 해초를 캐고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 식량으로 삼았다고 하며 참치도 잡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량은 점차 사라지고 이후로는 선체에 번식한 해초나 물고기, 배에 내려앉은 철새가 주식이 되었고 3월 5일 금일 아침 식량 없음 이라고 기술되어 있었죠. 영양 분포도 나빠져 3월 6일 선원들은 나무 판자에 유서를 씁니다. 와카야마현 니시무로군 와부카촌 선주 호소이 오토마츠 료에이마루 승조원 연명 선장 미키 도키조 기관장 호소이 덴지로 같이 적는 쿠아타 후지오시 테라다 하츠조 나오에 조타로 요코타 요노스케 이자바 스테지 마츠모토 겐노스케 츠치우지 료지 미타니 토라키치 스메미츠 유키치 우에히라 유시로 이상의 12명은 다이쇼 15년 12월 5일 가나가와 미사키를 출발하여 영업 중 기관 크랭크 부분이 부서져 식량, 백미, 한석, 육두로 오늘까지 구차한 목숨을 보존하다 기선의 등장도 어떠한 용기도 없이 여기서 죽기를 결심하다. 다이쇼 16년 신 3월 6일 나무판에 쓴 이유는 배가 침몰하더라도 유서만은 육지에 닿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원들은 각자의 이름을 적은 봉투에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넣었고 미키 선장은 처자에게 따로 가타카나로 유서를 남겼죠. 내용은 먼저 생을 맞춰서 미안하오. 남은 자식들을 잘 부탁하고 자식들은 절대로 어부가 되지 마라.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3월 6일 호소의 기관장이 사망. 처음에는 사망자를 수장시켰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병과 영양 부족으로 쇠약해져 사망자가 나와서 사체를 선내에 방치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건 선장과 마스모토 겐노스케 2명으로 둘 모두 심각한 각기병과 영양실조에 의해 거동도 여의치 않은 상태라고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는 5월 11일에서 끝이 났으며 마지막 기술은 북서풍이 세게 불어 돛을 달아 올린 채 배를 띄운다. 남서쪽으로 배는 점점 나아간다. 선장의 잔소리에 매일처럼 울며 지낸다. 몸이 아프다. 였습니다. 그 이상의 상황은 불명이죠. 아마도 2명 모두 며칠 상관에 사망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료에이마루는 그대로 9명의 사체를 싣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1927년 10월 31일 미국 시애틀 앞바다에서 화물선인 마가렛 달러호는 수상한 어선을 발견합니다. 그 어선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상하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어선은 목조로 주변은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돛대는 반이 꺾이고 해조류가 잔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따금 너덜너덜해진 돛의 일부가 바람에 날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어선에서 풍겨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함에
많은 승조원들은 전신에 오한이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 있나? 확성기로 물어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배에 로프가 걸리고 끼익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끌려갑니다. 낡고 썩은 선체, 미라가 굴러다니는 갑판, 지독한 시취, 해골들, 다리가 없는 시체. 선실에는 두개골이 부서진 해골과 미라가 있었습니다. 선실 안쪽 방에는 엄청난 혈흔이 배어 있었죠. 선미의 주방에는 바다새의 흰 날개가 곳곳에 널려 있었고, 난로 위에 있던 석유통 안에는 사람의 팔 같은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내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고, 엔진 기관부는 완전히 파손된 상태. 선장실에서 발견된 항해 일지에는 믿을 수 없는 참상이 적혀 있었고요. 승조원은 12명이었을 텐데 배에는 9명의 시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의사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2사람 사이에서 식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미국 신문에서는 료에이마루에 식인이 거론되었고, 나중에는 일본 잡지에서도 그것을 다뤘습니다. 근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료에이마루 조난 사건은 도시전설이 되어 입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럼 그 도시전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료에이마루의 조난과 표류에 관해서는 1965년 이후 아동용 미스터리 사건 소개본, 그리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실 무근의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조원이 광란 상태가 되어 죽었다, 미쳐버려 동료의 시체를 뜯어먹었다 등의 이야기입니다. 아동서적에 익숙한 많은 세대들을 통해 나중에 제가 다시 다루겠지만, 다른 히카리고케 사건과 혼동해 장시간에 걸쳐 오해를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소문이 터부시되는 식인에 이른 것, 사건 자체는 불행한 표류로 인한 조난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 정확히 다시 소개가 될 기회는 적었던 거죠. 조난의 고립 상태에서 인육에 미치는 모습의 근원은 사건 당시 미국의 신문에 난 추측 기사가 발단이었습니다. 승조원이 남긴 일지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거의 유언비어 같은 겁니다. 비품인 대여기도 야만인 풍습으로 소개되거나 사실 무근인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료에이마루의 선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일지에는 도시 전설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생생한 진상이 적혀 있습니다. 기아라는 극한 상태에서 뭔가 사람이 변하여 시체를 먹으려고 한다든지 동료에게 도끼를 휘두른다든지 하는,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도가 전개되고 있었던 겁니다. 일지를 살펴보죠. 12월 27일 대양으로 나가면 파도도 바다도 아무것도 없다. 이미 외국과 일본 중간 정도까지 흘러온 건지 불안하다. 12월 27일 가다랑어 10마리 납금. 1월 27일 외국 함선을 발견, 응답 없음. 비가 내리면 통에 빗물을 받고 그것을 음용수로 사용한다. 2월 17일 드디어 식량이 바닥나고 있다. 3월 6일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식료품은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닥을 드러냈다. 두렵게도 굶주림과 사신이 천천히 다가온다. 3월 7일 최초의 희생자가 나왔다. 기관장인 호소이 덴지로는 한번 보고 싶다. 일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 신음하다 죽어갔다. 모두와 함께 수장했다. 3월 9일 큰 상어 한 마리를 잡았지만 나오의 조타로는 먹을 기력이 없이 말라 죽어 사망했다. 수장에 처한다. 3월 15일 이때까지 항해 일지를 쓰던 이자와 스테지가 병사. 그래서
마츠모토 겐노스케가 대신 붓을 잡는다. 이자와의 시신을 수장하는데 너무들 힘든 모습. 전원 얼굴은 창백하고 고슴도치처럼 수염들이 덥수룩. 휘청거리는 망령을 쏙 빼닮은 걸음걸이가 서글프다. 3월 27일 테라다 하츠조와 요코타 요노스케 두 사람은 갑자기 헛소리를 하며 이봐 후지산이야. 미국에 도착했어. 아 무지개가 보인다. 등에 광기를 바라며 좌현 판자에다 이를 쑤셔넣더니 그대로 죽었다. 드디어 지옥의 밑바닥도 가까운가 보다. 3월 29일 다랑어 한 마리를 쿠아타 후지요시가 잡아올린 걸 보고 미타니 도라키치가 갑자기 미쳐서 도끼를 치켜 올리더니 쿠아타 후지요시의 머리를 무참하게 내리쳤다. 그 무서운 광경에도 모두 일어설 기력도 없이 그저 멍하니 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채소 부족으로 괴혈병이 되어 일하는 이에서 죄다 피가 흘러나오고 모두 요괴로 변해버리는 처절한 양상이 되고 있다. 아, 부처님이시여. 4월 4일 미키 선장은 가파니를 낮게 날아 지나가는 큰 새를 뱀과 같은 속도로 손으로 잡는다. 전원이 식인 개미처럼 무리를 지어 날개를 뜯고 살아있는 큰 새를 잡아먹는다. 피가 흐르는 생고기를 먹는 게 이토록 맛있었던가? 이것도 모두 악귀 축생이 되는 업보인가? 4월 6일 치치우지 류오지가 피를 토하다 사망. 4월 14일 선실에서 느닷없이 광폭하게 변해 발광하면서 시체를 토막내는 모습은 여기가 지옥인가? 인육을 먹을 기력이 있다면 아직 다행이군. 4월 19일 두 명이 요리실에서 인육을 놓고 다툰다. 지옥의 귀신이라도 된 듯하다. 다만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하나이다. 당일 밤 둘 모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사망. 5월 6일 미키 선장이 드디어 한 발도 못 내민다. 승조원 12명 중 남은 건 선장과 일지 기록원인 나뿐. 둘 모두 심한 각기병으로 소변 대변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다 해결할 수밖에 없다. 5월 11일 흐림. 북서풍이 살짝 강함. 나무로 서로. 배는 그저 바람 가는 대로 흘러간다. 산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육지도 보이지 않는다. 배도 안 보인다. 달콤한 사탕 하나 먹으면서 죽고 싶다. 친구들의 시체는 살이 걸쭉하게 썩고 녹아 흘러내린 피와 살에 시취만이 남아있다. 해골의 응시를 느끼며 이 세상의 종말을. 제가 보기에는 시기는 없었다고 회자되고 있지만 시긴을 시도하려 한 흔적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류에이마루에 얽힌 수수께끼에 대해 알아보시죠. 첫 번째, 류에이마루는 일본에서 미국 서해안까지의 약 1만 킬로 이상을 표류하며 선원들이 생존한 첫 5개월 동안 섬이나 육지 등을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항해 일지에 의하면 도중 4척의 배를 발견, 구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알아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군 관계자에 의하면 1927년 1월 초순 일본에서 약 1600km 떨어진 해상에서 항행 불능이 된 일본 어선을 발견해 3시간 정도 옆에 붙어 위치 등을 설명했지만 구조는 거부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료에이마루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세 번째, 료에이마루가 미국 서해안에서 화물선에 발견되었을 때 선에 남아있어야 할 금품이나 서류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 네 번째, 현재 의사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2명 사이에서 식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많은 추측을 낳았지만 이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승조원이 12명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9명의 시신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항해 일지에
식인을 시도하려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연관을 지으려던 건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수장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신기한 이야기인데요. 근 30년 후인 1960년 1월 12일 고치현 도사시미즈시의 제2 료에이마루가 시즈오카현의 누마즈를 출항 1월 21일 밤에 조난을 당했습니다. 승조원인 12명 중 3명이 행방불명이 되고 9명은 자력으로 오가사와라 제도의 어느 무인도로 헤엄쳐서 도착했죠. 그들은 그 후 90시간 뒤에 순시선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선명인 료에이마루, 승조원 수인 12명, 행방불명자 3인이 꼭 30년 전에 먼저 료에이마루 조난 사건과 기묘하게 일치하고 있어서 한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